야, 뭐가 문제야? 어쨌든 당첨만 되면 3, 4억 먹는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당첨만 되면 3, 4억을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못 먹을 수도 있죠. 현재 뭐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가 지금의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면요? 2, 3억이 더 떨어져서 두 단지 모두 평균 14억에서 15억 수준을 형성한다면 과연 둔촌주공이 13억인데 이게 매력적인 분양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이 12월 6일에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둔촌주공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주공인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서 상세한 분양 일정과 분양가 등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둔촌주공은 많은 이슈들에 시달렸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PF 대출이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이해를 좀 도와드리자면,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 여기서는 건설 현장을 의미하고요. 이런 프로젝트 자체에 기반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흔히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 레고랜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우수 기업들의 채권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우량한 건설 현장 중 하나인 이 둔촌주공의 PF 대출마저 굉장히 불투명해진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밖에도 뭐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아니면 조합원끼리의 갈등 등 뭐 이러다가 트리마제 전철을 받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까지 터져나오곤 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무사히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모양이고요. 2023년 수도권 분양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둔촌주공, 이 둔촌주공에 대해서 저희 오분임장과 함께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같이 살펴보시죠. 사실 둔촌주공이 어디 위치했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좌측으로 5호선 둔촌동역, 아래로 9호선 둔촌 오륜역을 끼고 있는 초 W역세권 단지가 바로 둔촌주공입니다. 입지는 말할 게 없죠. 왼쪽에 올림픽공원이라는 서울 남부권역 최고 공원 인프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의 일부 동의 고층에서는 올림픽공원 뷰, 즉 파크뷰가 제대로 나오는 평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리고 둔촌주공이 강동구에 속해 있는데 강동구에서도 강남 3구인 송파의 잠실과 얼마나 붙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둔촌주공은 그야말로 잠실의 지척에 있는 단지입니다. 이 바로 밑에 그 유명한 올선, 즉 올림픽 서수촌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서울의 재건축 대요 중 한 곳이죠.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역시 세대수입니다. 총 12,032세대로 정말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수준의 세대수죠.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풀리는 물량만 해도 4,780세대니까 그동안 주요 입지의 신축을 기다렸던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정말 군침이 도는 매물이 바로 둔촌주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들을 짚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평면도, 두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평면도 먼저 살펴보면요. 평형에 이렇게 나와 있죠. 29제곱미터 같은 초소형부터 39, 49의 소형, 그리고 우리가 흔히 9평이라고 부르는 59와 84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건 59A 그리고 84E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84E가 바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둔촌주공 84E 평면도인데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타워형이죠? 하지만 요거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실제 지금 지어지고 있는 둔촌주공의 84E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각 세대의 주방끼리 뷰를 공유하는 일명 주방뷰가 된다는 겁니다. 시공사 측에선 타워형의 단점이 환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방으로 창을 냈다는 설명인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창이 없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설계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굳이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렇다 칩시다. 싸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주변 84가 10억인데 아무리 구조가 안 좋아도 5억이면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음 두 번째 단점인 가격과 이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최근 부산의 양정동, 또 평택에서 진행됐던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와중에도 어떻게 50대 1이 넘는 경쟁률들이 나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주변보다 싸다는 확신이죠. 이 청약은 안전마진이 있냐 없냐가 바로 완판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이 앞서 분양했던 양정동과 평택의 단지들은 이 무난히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보실까요? 이 가장 작은 초소형 2구가 5.2억, 5구가 10억, 84가 13억입니다. 일단 최근 중도금 대출이 9억에서 12억까지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5구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다행히 나오고요. 문제는 84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 뿐더러 옵션이나 이것저것 하면 사실상 13억 중반 정도를 기록할 겁니다. 이 둔촌주공의 예정 입주일이 2025년 초가 될 텐데 2025년 초를 기준으로 과연 9평 13억이 싼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주변 단지들과 같이 비교해 봐야 됩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 바로 옆 동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죠.
헬리오시티는 이번 둔촌주공 재건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대 규모의 단지로 총 9,500세대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입지적인 면이나 세대수로 보나 또 같은 신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 중간층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18억 5천, 18억 500, 18억 6,500, 18억 등 평균적으로는 18억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와 비교하면 둔촌주공은 대략 5억 수준의 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현재 헬리오시티에서도 약간 비선호되는 동이나 층은 16억 중반까지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역시 두 단지 모두 대단지이기 때문에 매물마다의 개별차가 큰 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전마진이 5억이 아니라 이 3억에서 4억 수준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하나만 더 비교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2호선 잠실나루역 인근에 있는 파크리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잠실은 토어제,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아니면 매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파크리오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풍선효과, 핀셋효과 등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파크리오는 최근 거래가 정말 뜸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거래를 기준으로 보자면 17억 7천만 원이 2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를 기준으로도 17억 중반 정도에 올라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파크리오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안전마진을 따져보자면 둔촌주공은 역시 3석 수준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 단지 입지 차이겠죠. 파크리오, 헬리오시티, 둔촌주공의 입지를 보면 아무래도 파크리오가 가장 좋고 그 다음 헬리오시티, 그 다음 둔촌주공 순으로 입지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건 가격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야, 뭐가 문제야? 어쨌든 당첨만 되면 3, 4억 먹는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당첨만 되면 3, 4억을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못 먹을 수도 있죠.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이 부동산 침체기, 조정기라는 걸 꼭 염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현재 뭐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가 지금의 가격에서 더 떨어진다면요? 2, 3억이 더 떨어져서 두 단지 모두 평균 14억에서 15억 수준을 형성한다면 과연 둔촌주공이 13억인데 이게 매력적인 분양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입지도 세 단지 중에서 가장 딸리는데요. 물론 잠실이 고점 대비 상당한 조정을 보여주었고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지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미래 예측이 가능하던가요? 2021년 말 2022년에 폭등을 예상하시던 전문가분들이 정말 인사이트가 모자라서 상승을 외치셨던 게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단행될 줄도 몰랐죠. 부동산에 대한 전망은 누구나 내놓을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은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가 현재의 가격을 유지해준다면 둔촌주공은 안전마진이 3억에서 4억 정도는 있는 매력적인 단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나 내년 후년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으면 송파의 단지들이 지금의 가격을 방어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842 판상형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경쟁률도 박터지겠죠. 여러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방뷰인 842를 선택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청약 넣으세요. 무슨 갑자기 개소리냐고요? 선택적으로 넣을 분들은 넣고 아니면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인이 5구를 노린다면 이게 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겁니다. 중도금 대출도 나오는 데다가 이게 10억 수준이면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무난한 선택지일 테니까요. 어쨌든 서울 주요 입지에 12,000세대 신축은 흔치 않은 상품인 건 맞습니다. 반대로 7, 80점대 청약 점수를 가지고 계신 고가점자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아깝잖아요. 2025년 입주할 때 주변 단지들 대비 안전마진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아파트에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고 여러분들이 7, 80점을 바득바득 모아온 게 아니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둔촌주공, 이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분석과 접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랜만에 찾아온 서울의 대단지 신축이니만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청약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